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물난리 속의 인사태풍입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 실장 말로는 최근의 그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책임을 진다, 그런 뜻이랍니다. 아니, 청와대가 무슨 비밀 결사도 아니고 말이죠.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 그게 뭔지 분명히 국민한테 말해줘야죠. 그냥 종합적인 책임요? 아마도 최근의 부동산 정책, 이것이 이제 총체적 실패에 따른 뭐 그런 책임을 진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잘못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책 전환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정책은 그냥 밀고 간다, 사람만 바꾸겠다, 이겁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요, 사실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문 대통령 본래 사과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래 것들만 책임지라, 이런 건 그런 분위기인 모양이죠. 그리고요, 이게 부동산 문제 때문이라면 김현미 장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당연히 책임을 지고 경질돼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나는 대통령이 나를 아주 신임한다, 뭐 그런 배짱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청와대가 모든 걸 다 지휘하고 국토교통부는 그냥 그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통령 결재 서류에 같이 부서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다 같이 서명하는 거, 그 이상의 역할은 난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 없어, 그런 뜻입니까? 이런 걸 보면 뭔가 책임진다 이것보다는요, 국면 전환용 인사를 하겠다, 오히려 그런 의도가 읽힌다, 그런 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북한과 사이에서 남북 관계가 파탄이 나니까 안보라인 교체했죠, 문 대통령.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오히려 김정은에게 더 비위를 맞추는, 그러니까 김정은과의 그 화친 정책,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갈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로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로 미뤄보더라도 아무래도 청와대 지금 만약에 다시 비서진을 완전히 교체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것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의 그 정책적 고집,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우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뭐 비서실 이번에 교체하면서 이제 이 국정 운영도 정상화할 것인가,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비서실 정치를 계속할 것인지, 이제 거기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아무래도 임기 말 이런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점점 좀 더 불안해질 테니까 국정을 더 자기 손에 장악하고 싶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친정 체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식의 인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의 큰 인사가 검찰 인사입니다. 검찰 간부급 인사. 법무부가 7일 검사장급 간부 26명에 대해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11일자로요. 지난 1월에 이른바 학살 인사를 단행한 이후에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대대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검찰 갈아엎기 인사다, 뭐 이런 표현도 언론들이 썼던데, 그러니까 윤석열 측근 씨말리기 인사다,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됐죠. 그 고검장으로 승진할 거다, 뭐 이런 그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지검장 아직도 그 자리에서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좀 더 수고해라,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제 대검 차장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또 생각에 따라서 추미애 장관의 대검 접수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또 대검찰청 부장급 간부 5명 7개월 만에 또 교체가 됐습니다. 대대적으로. 채널A 기자의 그 강연 미수 의혹 사건, 이걸 지휘했던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예, 이 사람은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으로 갔고, 또 삼성 수사를 지휘한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 이 사람은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예? 지금 말이죠, 검찰개혁 이래가지고 사실상 검찰의 위상이 형편없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이 뭐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뭐가 못 믿어왔는지 자기들 사람,
이 사람들로 아주 철갑을 둘렀습니다. 그런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예. 이런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를 추 장관이 주도했다. 그럴 염치가 있을까요? 추미애 법무장관. 그동안에 동네방네 말이죠. 이게 검언 유착 사건이다. 이래서 얼마나 소문을 내고, 예? 목소리를 높이고 국회에 가서까지 당당하게 이건 검언 유착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말이죠. 사상 두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 지휘권이라는 게 얼마나 해괴했습니까? 뭐냐? 검찰총장 당신 이 수사에서 빠져. 세상에 이런 지휘권 발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윤 총장을 이 수사 라인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가운데 수사를 했어요. 검언 유착 사건, 공모 사건, 진술 강요를 공모했다 이런 사건이라고 해서 그렇게 수사를 시켰는데 결과가 뭐였습니까? 5일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그 다음에 그 후배란 백모 기자 기소하면서 한동훈 이름 못 넣지 않습니까? 공소장에. 공모라는 말 못 넣었고요. 그 공모 사건이 아니죠. 그래 놓고도 이제 이동재 기자는 그냥 구속해서 지금 기소했잖아요. 무슨 이런 처사가 다 있습니까? 그렇다면 추미애 법무장관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책임을 져야죠. 자기들이 주장했던 검언 유착이 아니잖아요.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자기들 수사해서.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죠. 인사하기 이전에. 그리고 문 대통령 만약에 이제 이왕 인사를 한다면요. 청와대 비서진뿐 아니고 최소한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경질을 해야죠. 책임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앉혀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말이지, 비서실 그 간부들만 교체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위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집권당의 오만은 또 어떻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투어 나서가지고 윤석열 몰아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죠.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윤석열 해임해야 된다. 해임 건의안 내자. 특히 김두관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해임 결의안을 준비할 테니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원회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근데 해임 결의안이 아니죠. 왜? 결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징계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임 건의안 낼게요. 이런 이야기인데 김두관 의원이 유난히 말이죠. 이 윤석열 총장 밀어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까닭이 뭐겠습니까? 여권 내에서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 나도 자기 주자의 한 사람이다. 이걸 말이죠. 좀 알아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게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자제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목소리 키우면서 무슨 이상한 아이디어 내고 자꾸 이럴수록 민심은 점점 더 정부 여당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걸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이 정권 내에서 이미 제동력이 상실된 겁니까? 문 대통령의 인사 시비 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김두관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의원들 당신이 인사 잘못해가지고 윤 총장 임명해가지고 이 모양이 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따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바꿔놓고 보면 그런 일이라면 문 대통령한테 직접 따져야죠. 왜 인사를 그 모양으로 했냐고. 뭔 말이죠. 그냥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시킨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윤 총장한테 자꾸 왜 나가라 마라 이렇게 합니까? 따져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면 대통령한테 따져야지. 그게 용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